여기 미래의 사격 국가대표를 목표로 하면서 꿈 많고 밝은 성격의 소녀인 지은이 있습니다. 오늘도 미래의 사격왕을 꿈꾸며 연습 중이죠. 그리고 여기 지은의 친구인 원경이 나옵니다. 술만 먹으면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를 둔 탓인지 착한 성심에도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있죠. 이 둘은 어렸을 때부터 붙어 다닐 만큼 친했고 항상 서로를 위해주는 좋은 친구 사이입니다. 오늘은 지은이 금메달을 딴 기념으로 가족 외식을 위해 나들이를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불량 학생들이 접근하는데요. 난폭하게 오토바이를 모는 모습이 꼭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만 같습니다. 역시는 역시였던 걸까요? 이렇게 사고가 나버리고 지은은 부모님을 잃고 그 충격에 말도 함께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은과 원경의 원래의 꿈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공장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정규직을 조건으로 잠자리를 요구하는 공장장까지 버거운 현실과 팍팍한 생활이 이들을 괴롭히는데요. 그나저나 이런 인간들은 손목을 그냥 다 묶어 이것만 해도 힘을 버거운데 돈도 안 벌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남친까지 원경을 괴롭히죠. 옆방에 사는 지은이 원경을 구하려 나서지만 이렇게 조롱만 당하고 심지어 심하게 맞기까지 하는데요. 진짜 이런 인간도 같이 손목을 묶어 버거운 현실과 이들을 괴롭히는 주변 사람들까지 이 둘에게 과연 희망찬 내일이란 존재하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주인공 자겸이 있습니다. 직업은 형사이고 마음이 아픈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동생은 과거 성폭행을 당했었고 그때 상처로 마음의 문을 닫고 폐쇄병동에 입원 중입니다. 자겸은 그저 동생의 치료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요 조연인 박 형사도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뒤를 봐주며 돈을 받는 악진 형사였고 관리하던 업장이 털리게 되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아주 똥줄이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은의 여느 날과 같은 퇴근길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악스러운 팔은 지은을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고 이 폭력적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앞을 들어 보게 된 건 한 무리의 사내들. 딱 봐도 지은에게 나쁜 의도를 가진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쓰레기들은 지은을 겁탈하려 하고 지은은 필사적으로 상황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잔혹한 폭력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는 이 외진 곳에서 쓰레기들은 지은에게 짐승 같은 짓을 합니다. 지은의 고통은 아랑곳 않고 지은을 마구 유린하고 지은의 영혼을 짓밟으며 그녀를 부수어버립니다. 맛있지? 몰라 맛있어. 존나 맛있지? 그리고는 재밌는 장난이 끝난 것 마냥 지은을 버려두고 이곳을 떠나버리죠. 그 뒤 홀로 남겨진 지은은 움직일 힘조차 없어 더럽고 차가운 바닥에서 한참을 일어서지 못합니다. 잠시 뒤 지은이 경찰서에 왔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박 형사가 지은의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역시는 역시일까요? 이 인간은 지은을 귀찮아하며 대충 인적사항이나 적어달라고 말하는데요. 이때 지은이 무언가를 내미입니다. 그건 바로 범인들의 머리카락이었죠. 뭐 어쩌라고? 국가수, 유전자 감식 뭐 이런 거요? 강간을 입증할 만한 그 병원 진단서 같은 거 필요한데 일단 그 민증 번호하고 주소. 청바지 입으셨네? 아니 치마도 아니고 꽉 낀 청바지 벗기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데. 아가씨 말은 잘 못해도 소린 지를 수 있잖아. 안 그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난? 이 인간은 계속 지은을 거짓말쟁이처럼 몰아가고 그녀는 모든 걸 포기하는 심정으로 일어서 버립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은 걸을 힘조차 없습니다. 그저 스쳐가는 사람에도 어깨를 움츠리게 됩니다. 법도 도와주지 않는 현실에 깊은 절망감에 빠지죠. 지은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더럽고 추악한 기억과 함께 피를 흘려보내며 지은은 감당하기 힘든 절망감과 마주합니다. 그런 지은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아까 쓰레기 일행 중 한 명이었는데요. 민증 놓고 갔길래 돌려주려고. 나 착하지. 지은을 그냥 돌려보냈다는 박 형사의 말에 자겸은 몹시도 화를 내며 그와 싸우는데요. 동생의 일 때문에 남일 같지 않았던 것일까요? 한편 그 시각 지은은 다시 위험에 처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지은은 상패를 손에 쥐고 쓰레기에 머리를 냅다 내려쳐 제압하는데요.
그리고는 조심스레 도망가려 해보지만 기어이 일어나서는 지은을 잡고 늘어집니다. 지은은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손을 마구 휘젓고 쓰레기는 지은이 손에 쥐고 있던 상패 조각에 목을 다쳐 얼떨결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지은은 몸에 묻은 피를 흘려보내며 절망합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 나는 벗어나려 한 것뿐인데 이렇게 꼼짝없이 살인자로 감옥에 가야 하는가? 그런데 그때 누군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최지은 씨? 그건 바로 자겸이었는데요. 강자겸 형사입니다. 경찰서에서의 일을 사과하며 지은을 앞으로는 돕기 위해 제가 찾아온 최지은 씨 곳이었지만 사건을 담당할 이미 거예요. 경찰들을 불신하기도 했고 아니에요. 방에는 시체가 있기에 지은은 이들을 돌려보내죠. 다음날 지은은 시체를 토막 내 냉장고에 넣어보지만 그 큰 부피가 전부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지은은 조금씩 내다버리기로 마음먹고 적당한 장소를 찾아 반거리를 헤매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박 형사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업장들의 단속으로 돈 나올 구멍이 없어지자 만만해 보이는 지은을 협박해 돈을 뜯기 위해서였죠. 이렇게 지은을 불러세워서는 개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성폭행 허위 신고에 대한 무고죄는 구속의 실형이야. 경우에 따라서 내가 좀 봐줄 수도 있고. 내가 이리저리 고생한 거 생각하면 한 500. 지은은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등을 돌리고 이것 봐, 최지은 씨.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뭐야 이거? 엉겁결에 시체를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은은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하는데요. 이 둘의 한참의 추격전이 벌어졌지만 지은은 막다른 길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끝난 건가 싶던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지은은 벗어나기 위해 조금씩 뒤로 물러서고 그 과정에서 박 형사의 총을 주워 일어섭니다. 싸워, 등신 같은 년아. 싸우라니까! 그 순간 지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총을 잡자 살기 위한 행동인지 과거의 본능인지 지은은 엉격결에 박 형사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인자가 되었다는 자괴감과 두려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해보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포기하죠. 지은은 모든 걸 놓고 그대로 도망을 쳤고 다음날 당연히 경찰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지은은 과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지은은 길에서 립스틱을 바라봅니다. 평소에는 바르지도 않던 립스틱들이지만 이렇게 집으로 가져와 입술에 발라보는데요. 억눌려 있던 과거의 자신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길 바라는 걸까요? 잠시 뒤 자겸의 전화가 왔습니다. 자겸은 경찰을 믿어줄 것을 10년도 더 호소하며 됐어. 사건 조사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는데요. 진심이 통한 걸까요? 진심. 지은은 그러겠노라고 말하죠. 다음날 지은은 동종 전과자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있으면 사건 얘기해 조사를 주세요. 돕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마리의 깡패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쓰레기들도 함께 있었죠. 야, 김영사. 네. 나 옷장 깔아 그래. 자, 지금부터 우창 갑니다. 아이 씨발 왜 옷들을 벗겨 지랄들인데? 이거 성추행이야. 과잉수사 성추행. 뭐가 성추행인데? 아 그럼 누님도 같이 벗고 진행하시든지. 눈 깔아. 좋으면서. 새끼가. 야, 이 개새끼야. 빨새끼야. 여기 이렇게 맞으시는 분은 이 영화의 감독님이신데 윤소희 배우님 혹시 이날 감독님이랑 싸우셨나요? 몇 번을 돌려봐도 감정이 담겨있는 것 같아. 어쨌든 이런 순간에 지은은 그곳을 바라보게 되고 단번에 쓰레기들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고개를 돌리고 말죠.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분노, 지은은 여러 가지 감정들에 휩싸입니다. 잠시 뒤 쓰레기들이 풀려나게 되고 지은은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스스로 그들을 미행하기로 하는데요. 결국 이렇게 쓰레기들의 주소를 알게 되고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서 생각하기로 합니다. 믿을 수 없는 법에 맡길 것인가, 스스로 그들을 단죄할 것인가, 지은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며칠 후 지은은 원경을 찾아갔다가 남친에게 폭행당해 쓰러져 있는 그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119에 신고하려 하지만 말하기 어려운 그녀에게 그것조차 힘듭니다. 결국 직접 원경을 업고 병원까지 뛰어가죠. 누워있는 친구를 보며 지은은 마음 먹습니다. 믿을 수 없는 법에 맡기지 말고 스스로 단죄하자고. 인간 같지 않은 그들에게 스스로 벌을 주겠노라고. 첫 번째 목표는 원경의 쓰레기 남친이었습니다. 이거 네가 그랬냐? 너까지 진짜 왜 그러냐? 이 씨발니까 왜 그러냐 진짜! 너도 씨발 다른 게냐? 이리 와! 이리 와! 개 같은 놈 재산! 지은은 손쉽게 첫 번째 목표를 처리하고 두 번째 목표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건 자신을 유린했던 쓰레기 1의 집이었죠. 이런 미친년이 다 있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뭘? 형님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이 쓰레기는 죽는 순간까지 지은을 기억 못합니다. 기억도 못할 만큼 별거 아닌 해프닝이라 생각한 거죠. 지은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 시각 자겸은 지난 사건들을 조사하다 우연히 지은이 모든 사건의 범인이라는 증거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지은의 집 문을 따고 들어가죠. 자겸은 지은의 방을 둘러보다 일기장을 찾고 지은이 겪은 일,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됩니다. 찾아온 글 있는 거였다. 결국 지은은 이렇게 자겸을 포박하고 더 이상 살인은 안 돼. 여기서 멈춰야 돼요. 내가 도와줄게요. 어떻게 도와주시게요? 법도 못 도와주는데. 내 동생! 내 동생도 성폭행 피해자야. 그들을 말을 잃은 거고. 내 동생 그렇게 만든 그 새끼 딱 6년 살고 나와서 보호감찰로 잘 살고 있고, 나라고 그 새끼 찾아가서 왜 안 죽이고 싶었겠어? 찾아가서 갈기갈기 찢어버리면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고 싶은 날들 왜 없었겠어? 근데 이거 아니잖아. 알잖아, 지은 씨도. 미안해요. 잠시 뒤 경찰들이 지은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자겸은 바로 지은의 검거에 나섭니다. 지은은 쓰레기 이가 일하고 있는 노래방에 미리 공장장을 불러놓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한 명만 와. 3명 불렀는데. 죄송합니다. 일행 몇 분이세요? 쓰레기 일과 마찬가지로 지은을 기억 못합니다. 자신에게는 별것도 아닌 일이었다는 것이겠죠. 왔어 지은 씨. 이리 와. 지은은 원경을 괴롭힌 공장장을 먼저 처리하고 아이씨 따라와봐. 무슨 일이세요, 손님? 뒤이어 들어오는 쓰레기 이에게도 총을 발사하죠. 쓰레기 이는 자신의 잘못을 떠올리지도 못하고 지은에게 욕을 하며 쓰레기 위에 발버둥을 칩니다. 총소리에 노래방의 사람들이 도망을 치고 뒤이어 경찰들도 노래방으로 진입합니다. 자경과 모든 내용을 알고 있던 경찰들은 지은을 살리기 위해 설득을 시작하는데요. 지은 씨, 이러다 지은 씨도 죽어요. 좀 내려요. 자겸은 적극적으로 지은의 설득에 나서고 지은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합니다. 안 돼요. 살아야지. 살아서 세상에 얘기해야지.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는지. 지은에게 자겸의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지은은 총을 버리고 자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쓰레기인은 지은의 총으로 그녀를 쏘고
싸움에서 승리라도 한 마냥 추악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피해자임을 호소하듯 울기 시작하죠. 미친년이 몰라 안 보여. 응급차 좀 불러주세요. 자겸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쓰러진 지은에게서 동생의 모습이 보인 걸까요? 총 내주세요. 결국 자겸은 자신도 모르게 총을 발사하고 자겸의 행동을 이해한다는 듯한 경찰들의 모습과 바닥에서 쓸쓸히 식어가는 지은을 보여주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어떤 살인은 안영원 감독님의 2015년 작품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처할 수 있는 상황들을 강력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영화라 볼 수 있는데요. 혹여 젠더 갈등을 조정하는 영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어떤 사상도 지지하지는 않지만 잘 만들어진 시스템과 제도도 방심하는 순간 모두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신선한 자극을 줄 만한 영화라 생각되어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영화를 보지 않더라도 영화의 앵글은 주로 사회적 약자를 향하는데요. 사고 후 장애가 생겨 말을 하지 못하는 지은, 정규직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던 원경,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사회적 약자인 이들,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감독님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듯 합니다. 부조리한 현실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듯한 영화 어떤 살인 리뷰였습니다.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